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다음번 오를 곳을 생각보다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사례가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를 잘 알고 있다면 부동산 오를 곳을 맞출 수 있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이곳들이 5억 이상 오를 곳이 있는데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테니 특히 2026년 한 해도 상승이 있을 테니 더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하고 또 추천 단지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무슨 근거로 그러는 것일까요? 네, 그렇겠죠. 근거 없이는 말하지 않겠죠. 저도 저의 나름대로 근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을 할 때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가 만든 역대 정권별 주요 부동산 관련 세제 방안인데 이때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으로 경실련에서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밝힌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와 경실련이 만들었으니 신뢰성에서는 의문이 없겠죠.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전면 시행, 그리고 보유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에서 2008년의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약 8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그리고 거래 활성화 중심으로 세제를 완화했습니다. 즉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죠. 그랬더니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네요. 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전반적 세액 부담 경감이 있었는데 즉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었는데 2013년에서 2017년 이 시기 서울 부동산 가격은 21%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양도세 중과를 재도입하였고 종부세 보유세 강화를 시행하였는데 2017년에서 2022년 이 사이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119%를 기록하여 매우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과 징벌적 과세 완화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하였더니 2022년에서 2024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은 고작 0.2%였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절은 집값이 안정되었네요. 저는 정치적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치를 보았을 때 이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 집값의 상승 여부가 결정될 텐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방향은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듯 합니다. 이 자료 외에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실물 자산이 오르고 우리나라에서 그 실물 자산의 핵심이라 여겨지는 주요 지역의 집값은 향후 더 오른다고 생각하죠. 이처럼 전반적인 가격 상승 요인에 더해서 경기 남부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더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보너스, 즉 반도체 성과급 수요로 인해 가격이 오를 단지들이고 이번 영상은 그 단지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핫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스피 5,500 시대를 맞이해 이에 더 나아가 7,000포인트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것 더는 언급 안 해도 잘 아실 듯 합니다. 미국 서부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돈을 번 것보다 정작 금을 캐기 위한 곡괭이와 삽을 만들고 청바지를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듯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은 초강력 AI 산업 수요로 인해 큰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인 HBM 그리고 일반 D램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이제는 저장 장치인 낸드 수요도 쇼티지가 나고 그 부품들의 핵심 공급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전력, 전기 등을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공급하고 있어 AI 산업에 대한 수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뜨겁기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200조 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노사 합의를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할수록 직원들 성과급이 많아져 그 자금이 올해, 내년, 향후 몇 년간은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갈 듯합니다. 실제로도 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하이닉스 대리급 성과급이 세후 7천에서 8천을 지급받았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성과급으로 인해 오를 단지들은 주로 이들 회사들의 근거지인 경기 남부 지역이 될 듯한데요. 이런 흐름은 과거 2018년에서 2020년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의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경기 남부 지역의 가격을 상승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삼성전자가 D램의 호조로 인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였고, 지금의 하이닉스를 대신해 이때는 특히 판교의 게임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 게임 개발 회사에서 상당한 보너스가 지급되었고, 이때마다 판교 일대와 경기 남부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 남부 지역은 향후 몇 년간 반도체 성과급 내지 보너스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듯하고, 그로 인해 5억 원 이상 오를 단지 첫 번째는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분당에서 서현동의 삼성 한신아파트, 순회동의 양지마을과 더불어 분당의 3대장 아파트에 손꼽히는 단지인데요. 우성아파트 바로 단지 앞이 신분당선 정자역이고, 그 정자역에 SK 하이닉스 지점이 있죠. 또 하이닉스의 본사는 광화문 업무지구에 있지만 공장은 이천 그리고 용인에 새 공장을 신축하고 있어서 분당 정자동이 딱 가운데 있는 위치입니다. 정자동 학원과도 가깝고 지금은 낡은 아파트이지만 곧 분당 개발 신축 호재에 의해 5억 원 이상 오를 수 있고, 만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서울 어느 구 부럽지 못지않은 단지가 될 듯합니다. 두 번째 단지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마을 현대 홈타운 1차 아파트인데요. 이 단지는 서울 진입할 여력이 못 된다거나 분당의 핵심 지역을 접근하기 자본이 부족할 때 중간에 머무를 수 있는 단지이죠. 신분당선 동천역이 바로 인근이고 분당의 가격이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올라주는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단지는 동탄역 린스트라우스 아파트인데요. 동탄역 린스트라우스는 주상복합 아파트이지만 동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죠. 동탄역도 GTX 노선의 종착역으로서 삼성역만 개통된다면 그 위상이 달라질 듯한데요. 특히 동탄 신도시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동탄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린스트라우스 단지에서는 동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부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응원합니다. 더 많이 버셔서 직원들 성과급 많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업들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